청담 스님. 스님의 본명은 이찬호, 도호는 오련, 법명은 순호이고 불교 정화운동 시기에는 청담을 법호로 썼다. 스님은 1902년 경남 진주에서 농가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서당에 다니다 1918년 17세 나이에 진주 제1보통학교에 입학했다. 1919년 진주 지역 만세운동에 적극 가담해 학생시위대의 선두에 섰다. 이로 인해 일경에 체포돼 옥고를 치르다 일주일 만에 방면됐다. 1921년 진주 제1보통학교를 졸업하고 3월에 결혼했다. 그해 4월에 진주국립농업학교에 입학하고 진주국립농업학교 시절 남강, 인근 진주 호국사에 들렀다가 선학원의 대강백 서웅 스님의 법문을 듣고 발심하였고 금강산 마하연의 포명 스님을 만나 스님의 지도하에 불교에 귀했다. 어려서 한학을 익히고 진주 제1보통학교와 진주국립농업학교에서 신학문을 배우다가 출가를 결심한 계기는 포명 스님으로부터 마음에 대한 법문을 들으면서다. 사람은 왜 물을 마셔야 하는지를 물은 포명 스님은 우리를 주관하는 것은 몸이 아닌 마음으로 마음에서 나를 발견할 때 생사를 벗어날 수 있다. 는 가르침을 전했다. 스님의 말씀은 20대 청년에게 우레처럼 다가왔다. 청담 스님 저서 마음에서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벙어리처럼 우두커니 서 있다가 토요일만 되면 다시 호국사로 그 마음을 들으러 갔다. 고할 정도로 법문은 강렬했다. 청담 스님은 다음해 1922년 해인사로 출가를 단행하지만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후 백양사로 3.1운동 민족 지도자 33인의 한 분인 백용성 스님을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하고 출가의 꿈은 좌절됐다. 결국 1923년 지인 박생광의 소개로 일본으로 건너가 유학생활을 하다가 1925년 일본 운송사에서 출가해 약 1년간 수행하고 25세 되던 1926년 귀국해 경남 고성 옥천사에서 경봉 스님과 출가 인연을 맺었으며 이때 받은 법명이 바로 순호였다. 그리고 1927년 아내와 정식으로 이혼했다. 1927년 5월 석전 영호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면서 마침내 수행자로서 삶을 살게 되었다. 어렵게 출가한 만큼 스님은 제방선원을 찾아다니며 쉼없이 정진했다. 서울 개운사 대원불교 전문강원을 졸업한 후 1929년 봉선사에서 석전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이어 설악산 봉정암, 금강산 마하연, 묘향산 보현사 등에서 정진했으며 예산 수덕사 정해선원에서 3년간 용맹정진 후 만공 스님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오련이란 호를 받았다. 스님의 수행정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시간이 바로 봉암사 결사다. 수덕사에서 퇴홍 성철 스님을 처음 만났다. 1943년 보은 법주사 복천암에서 성철 스님과 수행하던 중 초파일의 금강회 사건이라는 독립운동 혐의로 일본 경찰에 연행돼 심한 고문을 받았다. 1945년 광복이 되자 불교정화운동을 향한 스님의 원력은 성철 스님과 30여 대중이 함께 한 1947년 봉암사 결사로 이어져 큰 반향을 일으켰다. 1947년부터 6.25 전쟁 발발 전까지 이어진 봉암사 결사에서 청담 스님은 성철 스님 등 대중과 함께 공주규약을 실천하며 철저하게 부처님 법대로 조사님 가르침대로 살았다. 신도들이 불전에 올린 시중물 외엔 받지 않았고 날마다 2시간 노동하며 직접 물 깃고 땔감을 구하고 탁발을 하는 등 고행을 마다하지 않았다. 하루 한 번 능엄주를 독송하고 초하루 보름에는 포사를 하며 면벽 수행하고 정해진 때 아니면 눕지 않았다. 특히 청담 스님은 성철 스님이 하산한 후에도 봉암사에서 겨울을 나며 묵묵히 정진을 이어갔다. 스님은 청정 비구비군이 종단을 세우려 했던 주역이었고 봉암사 결사를 통해 그 계율의 정신이 강고해졌다고 할 수 있다. 정화불사로 종단의 기틀을 세워 비군이 중심의 대한불교
조계종단을 건립하기 위해 많은 스님들이 헌신했지만 청담 스님은 누구보다 앞장서 불교 정화불사를 주도했다. 1966년 2대 종정에 추대된 이후 통합종단 3대 과제인 역경사업, 포교, 도제양성을 비롯해 스님은 불교의식의 현대화와 군승제의 신설, 신도조직 강화, 부처님 오신 날 공휴일 제정 및 불교회관 건립 등을 주창했다. 우선 불교인 제양성을 위해 스님은 성철 스님과 함께 1964년 서울 도선사에 승가, 교육기관인 실달학원을 설립했다. 도선사에는 참회하고 기도하는 호국 설립했고 봉은사 학생수도원에서 대학생 불자들을 지도했다. 정법을 지키고 종단을 바로 세우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였던 청담 스님은 1971년 11월 15일 세수 70세, 법납 45세로 입적했다. 청담 스님은 입적 하루 전날 오후 몇몇 신도들과 서울 도봉산장을 올랐다가 다음날 새벽 쓰러져 해화동 우석대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다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세수를 다하였다. 병명은 과로에 의한 뇌졸중이었다. 스님의 갑작스런 입적에 출제가를 막론하고 많은 이들이 비통해했다. 스님의 영결식은 수많은 시민과 불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울 동국대 운동장에서 엄수되었고 답이식은 삼각산 도선사에서 치러졌다. 스님의 일화 설악산 봉정암에서 정진했을 때의 일이다. 공부하고 쉬는 시간을 따로 두지 않고 수행에 몰두했다. 너무 열심히 공부하는 스님을 남겨놓고 도반들이 모두 떠나고 말았다. 그 같은 일도 모른 채 스님은 화두를 들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선정에서 나온 스님은 도반들이 모두 백담사로 떠난 것을 알았다. 하지만 밤도 깊었고 폭설이 내려 움직일 수 없었다. 기왕 이렇게 된 일, 스님은 오히려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돼 잘 됐다. 면서 용맹스럽게 정진했다. 식량도 변변치 않은 상황에서 보름이란 시간이 지났다. 당시 홍천 군수와 경찰서장 꿈에 설악산 산신이 나타나 말했다. 지금 봉정암에 도인이 공부하고 있으니 빨리 가서 공양을 하라고 했다. 두 사람의 꿈이 일치하는 것이 신기해 부하 직원을 동원해 봉정암에 갔더니 피골이 상접한 청담 스님이 정진하고 있었다고 한다. 스님의 파계와 딸 묘엄 스님. 1945년 늦봄 14세 소녀가 문경대승사 산문을 넘어왔다. 청담의 둘째 딸 인순이었다. 인순은 인간 사냥을 피해 산속으로 숨어들었다. 일제에 의해 저질러졌던 정신대 위안부 징집을 피하기 위해 어머니가 인순을 아버지가 계신 문경대승사로 보냈다. 당시 청담은 44세, 출가한 지 벌써 19년이 넘었는데 14세 딸이 찾아왔다. 그렇다면 중이 아기를 낳았음이었다. 청담은 파계를 했다. 인수는 성철 스님의 설득에 끌려 승려가 되기로 했다. 인수는 대승사 부속 비군이 암자인 윤피람에서 월해 스님을 은사로 삭발했다. 10계를 설한 후 성철은 비군이계를 이끌 큰 스님이 되라고 당부하며 묘엄이라는 법명을 내렸다. 성철 스님의 유일한 비군이 제자가 된 것이다. 묘엄은 아버지와 스승의 바람대로 비군이들의 스승이 됐다. 묘엄은 대강백 경봉은어에게 교학을 배우는 등 큰 스님들의 가르침을 두루받으며 고된 수행에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최초의 비군이 강사로 동학사운문사 등에서 비군이 강원을 이끌었고 복령사 주지와 승가대학장을 지며 한국 비군이 승단을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하여 조계종단 사상 처음으로 비군이 최고 지위인 명사, 법계를 받았다. 파계로 낳은 딸이 큰 스님이 됐으니 이를 두고 누군가는 청담이 남긴 살이라고 했다. 오도송 1934년 묘향산 보현사에서 깨달음을 얻어 다음과 같은 오도송을 읊었다. 상례불 조둔치한 예부터 모든 불조는 어리석기 그지없으니 안등료지자 변사 어찌 현악의 이치를 제대로 깨우쳤겠는가. 약인가나 소능 만약 나에게 능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로방고탑 경서방 길가에 오래된 탑이 서쪽으로 기울어졌다 하리. 스님은 현대 한국불교의 중추를 이루는 조계종이라는 종단의 기초를 닦고 주춧돌을 놓은 인물이다. 스님이 걸어간 길은 중생교화를 위한 인욕과 쉼 없는 보살행 실천의 연속이었다. 혹독할 만큼 엄격하게 수도정진에 임했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과 사회의 번뇌를 타파하기에 애썼다.